볼게요. 오늘 해드릴 파트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시는 요 파트를 제가 빨리 수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따라서 제가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면, 부득이하게 제가 적을 시간을 해야죠.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빨리 적어주시고, 알겠죠? 만약에 제가 적을 시간 드린 다음에 딱 적당히 적었다 싶으면 제가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주말까지 이제 복습을 잘 하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숙제는 217페이지까지예요. 217페이지까지. 오케이? 217페이지까지니까 요게 217페이지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하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말 그대로 원이라는 얘기고요. 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에 대한 파트들도 여기서 많이 연관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에 대한 파트를 모르면 여기 아예 못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거기를 알게 됐을 때,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파트들에 적응한 것들은 좀 훨씬 쉽게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의 방정식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은요, 원이란 말 뜻부터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미안해. 원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을 이은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도형을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정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같은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어떻게 배우냐면, 실을 하나 준비를 해서 연필을 묶어서 손을 대고 똑같이 팽팽하게 끈 다음에 이렇게 삥 하고 돌리면 원이 나옵니다. 그런 원리가 컴퍼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배웁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정점이라는 요 움직이지 않는 요 점으로부터 얘가 중심이 되겠지. 어떤 점, 여기 있는 점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점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x, y라는 점까지 거리를 구했더니만, 여기도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했더니만, 그 거리를 우리가 구하시게 되면 루트 x-a의 제곱하고 y-b의 제곱 이런 걸 했더만 그 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따라서 얘를 양변을 제곱해 주시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는 이러한 모양이 나올 거고, 이런 모양을 보던가 아니면 얘를 전개해 버리시게 되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의 형태인 이러한 모양으로서 우리가 뭐가 될까?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원인데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a, b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위와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다 바꿔놓고 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원의 조건이 있어요. 원의 조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다시 얘기하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딱 어떠한 방정식을 보고
얘가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그 원의 방정식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원을 뜻하는 거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반지름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완전제곱식처럼 정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R제곱이라는 부분이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R제곱이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2라는 결과물이 나왔어.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4라는 게 나왔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야. 조심하세요. 그거 되게 많이 실수하니까. 따라서 반지름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X제곱의 개수하고요, 그리고 Y제곱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 개수가 1씩 똑같아야 될 수도 있고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2분의 1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X제곱의 개수는 2고요 Y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건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야.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도 아닌 거야. 절대값 부호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일반 부호까지 절대값이 같은 게 아니고.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얘를 정리해놓고 이 식의 모양처럼 만약에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이다, 이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경우는 XY항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XY항이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위와 같은 완전제곱꼴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요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눈만 떠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위에처럼 바꿔놨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좌표축의 원들이 접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좀 빨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0이 있습니다. 그런데 X축에 접하는 원들을 볼 거야. X축이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해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다시 얘기하면은 접한다는 얘기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선생님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어? 있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거야. Y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고. 우리가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X축에만 접하면 돼. 오케이? 그럼 볼게요.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좌표를요,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A, B. 이렇게요. 중심이 A, B예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은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접할 수 있잖아. 이렇게요. 그치? 여기서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Y축 대칭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X의 Y의 좌표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B라는 부호가 되겠지. 이렇게 A가 양수, B가 양수면, 그러면은 여기에 반지름도 얼마가 되는 거 마찬가지? B가 되는 거야. 선생님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중심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반지름은 B가 될 거야. 4,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4, 3면 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좌표는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반지름은 B가 될 거야. 그 얘기는 중심의 부호는 바뀔지언정 반지름은 변하지 않네요. 그죠? 그럼 볼게요. 1, 4분면에서 접한다, 2, 4분면에서 접한다, 3, 4분면에서 접한다, 4, 4분면에서 접한다. 그치? 1, 4분면에서 접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b제곱의 형태로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2, 4분면에서 접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모양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 이퀄 b제곱이라 쓸 수가 있는 거고,
3, 4분면은요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a, b의 제곱 이퀄 b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고 4, 4분면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식의 모양이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하고 접할 때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a, b라고 보시게 되면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고요? a가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써도 항상 반지름은 a로 동일하고요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면에서 접하는 원의 모양 자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모양들은요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 이퀄 a제곱이 될 거고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a제곱, 얘가 2, 4분면 3, 4분면은 a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이 되는 게 3, 4분면 4, 4분면은 양수, 음수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원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얘도 이렇게요. 얘도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항상 뭐가 될까요? 똑같겠죠. 일단 이 점에 대한 좌표는 a, a가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a, a가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가 되고 반지름은 모두 얼마가 돼요? a가 되는 거야. 그럼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따지게 되면 중심이 1, 4분면이 있으면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a의 제곱의 값이 a제곱, 2,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a의 제곱 이퀄 a제곱, 3,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이퀄 a제곱, 4,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a제곱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요 항상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뭐 y 콜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또는 이렇게 해서 y 콜 x라는 그래프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다? 중심이 y 콜 x 또는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아니죠. 나머지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서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항상 어디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심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식의 모양 자체가 달라요. x축에 접하는 것들 그리고 y축에 접하는 것들 그리고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사분면마다 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x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합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을까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예를 안 들어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니까 그냥만 들으시고요. 만약에 이걸 나는 난 저것도 적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중심이 2,1이고요. 반지름이 3이에요 라고 했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1의 제곱에 꼴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2,4 하고요. 4,8이 있습니다. 얘가 지름이 양끝이에요 라고 돼 있어. 지름이 양끝이래. 지름이 양끝이 된다는 얘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4가 되면은 여기 반대편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8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지? 가운데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중심은 얼마가 되는 거야? 반이니까 3, 이거 반이니까 6, 이 중심이 될 거야. 반지름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겠지? 거리를 구하시면 얼마 돼요?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하면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6의 제곱의 값이 5가 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x-2에다가 x-4에다가 플러스 y-4에다가 y-8 = 0이요.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공식들은. 알겠죠? 이런 공식들은 제가 알면서도 안 알려드릴 테니까 책에 있어도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2,4하고요. 뭐 또 4,8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점을 지난대요. 3개의 점. 그럼 3개의 점을 지나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 = 0에다가 대입을 각각 해서 뭐 할 수가 있을까? a, b, c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야. 가능한 방법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될 거고, 이 3개의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외심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면접해서 외심했던 것처럼. 오케이? 그런 사태로도 문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이제 선행할 때 제가 안 해드리거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너네가 유형 3번인가 4번에 이게 있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원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럼 지금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극선의 방정식. 이것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선행 과정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니까, 이 2개의 유형은 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빼고. 뭐 가르쳐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런 것들을 빼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숙제하는 거는 그냥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선생님, 여기 자꾸 중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왜 중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잘 봐봐. 뭐라 했냐면 2,-4를 지난대요. 2,-4를 지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만약 이렇게 한다 진짜. 그러면은 2,-4를 지나는 건 둘째 치고 x,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a의 제곱의 값이 a제곱이 되는 이러한 모양의 형태의 원이 되겠지. 그런데 뭐 해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 2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2-a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두고 얘가 a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정개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정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8a에다가 플러스 16이 될 거고, 이 값이 a제곱이 되는 거니까 없어질 것이고요. a제곱에다가 플러스 4a가 될 거고 플러스 20이 = 0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가 아니라 이 a의 값에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 왜 실수가 존재하잖아. 이 식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보시게 되면은 2,4는 여기 있는 점이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이. 됐어?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중심이 몇 선면 있다? 사선면 있어야 되는 거야. 중심이 사선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 여기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됐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고 실근값이 존재해. 근데 두 개예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를 지난다고 했잖아. 이따시만큼 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중심의 합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어요? 두 개의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오케이? 그래서 중심 위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얘를 지난다고 할 때 이 점이 사선면에 있는 점이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은 사선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문제들로서도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풀었는데 이상해. 잘못됐어. 실수값이 안 나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 될 거고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px에다가 플러스 qy에다가 플러스 r 이퀄 0이라는 이런 두 개의 원이 있을 수 있겠지. 이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이렇게 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 존재할까? 두 개 존재할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맞지? 그럼 얘를 지나는 도형들이 있어요. 그 도형이 종류가 몇 개 있냐면요.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 도형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이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직선이 될 때하고 원이 될 때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너네가 봤을걸? 어디서 봤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면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면은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A, B, C하고 P, Q, R은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자는 K야. 선생님, K가 도대체 얼마예요? 그치, K가 뭔지를 모를 거야. 근데 K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직선은 몇 차야? 1차야. 원은 몇 차야? 2차야. 그치?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계산해서 1차만 남아야 돼. 2차가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K값은 얼마야? 그래서 여기는 직선 K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어?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겠지? 그럼 1차만 남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왼쪽의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뭐가 돼? 요만큼이 현이 되겠지? 오른쪽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만큼이 뭐가 될까? 현이 되겠지? 그 왼쪽에 있는 원의 현과 오른쪽에 있는 원의 현이 어때? 겹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왼쪽의 원과 두 원에 대해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현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잘 보시면 그럼 선생님 원이 되려면 2차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의 점이 주어질 거야. 왜 하나의 점을 줘요? K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하나의 점이 주어지면 그 하나의 점을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K만 남고 다 없어지겠지. 따라서 K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 K값을 대입해 주시면 이 얘기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y제곱 이퀄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퀄 4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뭐지? 이건 이런 형태가 아닌데? 그럼 바꿔주면 돼. 어떻게 바꿔주면 돼? x제곱에다가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퀄 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공통의 방정식 어떻게 보여요? 라고 하면 빼면 된다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0 이퀄 0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야. 빼면 뭐만 남아? 2x 2y 마이너스 18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9 이퀄 0이라는 공통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이게 공통의 방정식이야.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원을 지났는데 원이 된 뒤에 원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k에다가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2 이퀄 0으로 쓴 다음에 k값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의 점이 주어진다면서요. 그 하나의 점이 원점이라고 하자. 원점. 그 원점이 얼마야? 0,0이 되겠지? 그 0,0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k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0이 되면 되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러한 원의 방정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봐봐. 바로 뭐냐면요, 공통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공통현의 길이. 원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요렇게 돼서요, 지금 요렇게 되는 게 있는데 공통현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까지 요 길이를 뜻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나오는 공통현을 포함한 요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중심에서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아니,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씁니까? 얘가 뭐지? 반지름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되고, 우리 3학년 2학기 때 원의 성질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요. 따라서 도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른쪽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네가 편한 걸로 하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공통현의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디테일한 걸 제가 뺐어요. 일부러 어떤 걸 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너무 이제 닫혀있는 거, 너무 기계적인 풀이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닫혀있는 걸 좀 방지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생각들을, 얘기들을 빼는 거거든. 뭐냐면,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세요 라고 했다? 근데 하나의 점이 안 주어지고 원을 찾으래.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어.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가장 큰 원을 찾으세요. 그럼 못 찾는 거야. 근데 가장 작은 원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작은 원이 될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뭘까? 처음에 지름. 그렇지. 그게 지름의 양끝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가장 작은 원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뺀 거예요, 일부러. 그건 이제 좀 센스 있게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뭐야? 교점이, 이 공토면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름으로 뜻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원과 직선 사이,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원은 2차식이고요. 직선은 1차식이거든요. 그럼 교점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일까요? 교점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요, 이렇게 2차식인 원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이렇게 안 만나든지. 얘는요, 두 점에서 만난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서로 같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을까?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제기랄 부등식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하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뭐 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이면 판별식이 0이고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y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 되고 직선은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만든 뒤에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부탁이야.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x 치세요. 알겠죠? 이따구로는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책에는 그렇게 계산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중심에 대해서 연관을 해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어. 원의 방정식의 원의 뜻이 뭐라고? 하나의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을 이은 도형이 원이야. 그러면은 하나의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중심이라고 얘기했고 같은 거리라는 거는 반지름이잖아. 무조건 원의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 거야. 이렇게 거리, 이렇게 거리, 이렇게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증명을 하기는 좀 그렇게 고달프니까 그냥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쓰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2, 여기서까지 D3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잘 봐. D1이 R보다 R이 뭐야? R?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여기가 D1이야. 그럼 R보다 작아요.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야. 됐어? 근데 D2를 보니까요. 오이씨. D2를 보니까 뭐하고 R하고 어때요? 이만큼이 R이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됐어?
계속 지금 이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 잘 알아. 이게 반지름과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계속 얘기할 거야. 이게 초 핵심 포인트야. 중심에서요 직선까지 거리 D3가 만약에 R보다 크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로 무조건 다 풀린다. 따라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단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연립해서 전개해서 x끼리 묶어서 판별식을 써서 복잡하게 풀지 말고 항상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치적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다. 알겠니?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안해. 아까 말이 꺾였어. 206페이지에 유형 4번이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 뉴스 원료가 돼 있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 유형은 일단 빼도록 할게요. 알겠지? 유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있나 없나 나도 몰라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시너지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있나 없나? 있다! 14번이에요. 14번 유형. 14번 유형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걸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접점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14번도 일단 빼놓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는 걸 마저 이어서 하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조금 약간, 뿌듯했던 점이 있어요. 요즘 복습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밖에 없냐면요. 첫 번째, 유튜브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일단은, 2 이상이에요. 그거 보고 일단 내가, 얘가 얘네들이 복습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네가 지금 풀어본 교재들 내가 아까 질문 잠깐 받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얘가 그래도 지금 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느껴요. 그걸 보고 얘들이 그래도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동그라미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걸 정말 물어봐야 되는 문제들이고 헷갈릴 만한 문제들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좀 힘들더라도 해야 돼. 알겠죠? 잘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지, 제가 다른 걸 보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네가 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아무리 동그라미를 다 쳐봐라. 내가 그걸 믿을까?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되게. 처음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마플 시너지 책이라는 거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어려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질문이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거든? 그러면은 그 단원이 나랑 되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알 것 같아. 문제를 그대로 풀어서, 된다. 이걸 확 느끼는 감정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제 써놓은 거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단순하죠? 저 좀 단순해요. 좀 단순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만 보면요. 내가 이거 진짜 밤새워서 올려줘도 내가, 아깝지가 않고 내가 참 자는 시간 줄여도 내가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6번째거든요. 8번째까지밖에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참으시고. 6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접선의 길이에요. 접선의 길이.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똑같은 포인트, 똑같은 컨셉으로 똑같은 골격은 있다. 그 똑같은 골격이 뭐야? 항상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반지름의 연관성. 오케이? 접선의 길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점에서요,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점으로부터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겠지, 요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요거의 포인트예요. 얘가 접선의 길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중심이 어딘가 있겠지? 중심. 그지? 그럼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거리. 오케이?
반지름이 주어지면 땡큐한 거고, 반지름이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될 거야. 됐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구하실 수 있는 거야. d제곱은 x제곱 플러스 r제곱 이라고 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조금 더 하게 되면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죠.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직선도 있어요. 그때 공통 접선,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길이는 어디를 뜻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접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얘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 여기도 중심.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그렇지? 그럼 이 반지름만큼 그대로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죠? 여기에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쓰고 여기에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쓰면 여기에 반지름도 스몰 R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는 거야. X 이렇게요. 그러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뭐만 이으면 중심과 중심 사이만 있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까지를 D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D제곱은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X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원이요, 요렇게 돼서 접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접선의 길이는 여기를 구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얘가 반지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게 반지름.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밀어내면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지?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R이 될 거야. 이만큼 길이는 R인데 그럼 내가 원하는 X에 대한 값은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중심에서 중심을 이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90도가 될 거니까 D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뭐가 될까? D제곱은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는 거니까 R-R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되게 식이 미묘하게 다르지. 그럴 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 일곱 번째는요,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점과 원이에요. 점과 원. 하나의 점이 있고요,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도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다. 야,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이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다시 얘기하면 원위의 점들까지 거리 중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자.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중심이 있거든.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해. 그래서 반지름만큼을 뭐 하면 빼주게 되면 내가 요만큼이 무슨 값? 최소값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m이라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거리라는 게 뭐보다는 라젠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만약에 이걸 구했어. 반지름까지 해가지고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1이 되고 얘가 만약에 루트 뭐 8 이렇게 했다 치자. 루트 8, 루트 10 이렇게 했다 치자. 됐어요? 그럼 요 거리 중에서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총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원 밖에 점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만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원 위의 점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다시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의 개수. 그럼 봐. 최소값이 되는 건 여기니까 몇 개가 존재하지? 한 개. 됐어? 그럼 2가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런 점이 이쪽에도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3이 되는 점은요. 이렇게 3이 되는 점이 존재하겠지? 하지만 반대에서도 3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긴 몇 개씩? 2개씩 존재하고 여기 몇 개가 존재한다? 1개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과 원이에요. 선분과 원은 뭔가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것과 B라는 이러한 선분이 있대. 그래서 난 좀 뭘 얘기할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지 몰라요. 무수히 많아요. 이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P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난 여기서 뭘 물어볼 거냐면 삼각형 ABP의 넓이를 물어볼 거예요. 됐어? 그럼 삼각형 넓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러한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P라는 점은 움직이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하지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어디 있어? 고정돼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뭘로 쓰겠다? 밑변으로 쓰는 거야. 그럼 첫 번째 A, B를 뭐라고 쓰고 밑변이라고 쓰겠다고.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높이만 찾으면 되겠지? 높이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A, B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거야. 그 AB 방정식 구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러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중심으로부터 AB 방정식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할 거야. 뭔 얘기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구할 거라고. 그래서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얘가 넓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반지름을 더해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 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려면 이거를 D라고 해보자. 여기 있는 걸 뭐 A라고 하고 그러면 AB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 더한 게 최대값. 얘가 높이. 최대값은 뭐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얘가 최소값.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엉망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 하나가 좀 많이 중요해요. 이런 게 나와요. 3학년 2학기 보시면 원의 성질을 보시면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의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과 동일하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3학년 2학기 때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쓰여요. 다 쓰이거든요. 소원에서도 쓰여요.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볼게요. 8번째. 8번째는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을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수준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일단 그렇게 안 풀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란 얘기는 주어지는 게 3가지란 얘기지,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주어질 거니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3가지를 필요 없이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은요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미안해, 정확하게 3가지가 아니고 얘는 공식이 없어요. 1번과 2번 공식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공식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그 공식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항상 풀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가 주어질 때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요. 접선의 기울기. 결국 접선에 대한 방정식은 직선이란 말이야. 그치?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지면 뭘 찾으면 되는 거야? 한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한 점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접점이에요. 또한 한 점이 주어졌는데 그게 외부에 있는 한 점일 수 있겠죠. 내부에서 한 점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부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접점이라는 거는 스치듯이 외부에서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딱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잘 봐야 돼. 이게 딱 머릿속에 포인트로 남아야 돼.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울기로 접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요. 평행하게. 그치? 얘는 여기 있는 이 접점에서 접선 그리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죠. 얘는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존재하는 거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2개가 존재하고 얘는 1개가 존재하고 얘는 2개가 존재해. 왜? 접선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내가 공식을 다 설명을 해줄 거고 그 공식에 대한 증명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원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공식으로 나와서 y m 하고 2개라고 했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찾으시면 돼요. 되게 복잡해 보여요. r도 있고 루트도 있고 그 안에 m제곱도 들어있고 거기다 더하기 1도 하고 막 솔직히 저는 안 해오셔도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외우면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겠지. 두 번째, 얘는요 접점을 x1, y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일 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건 외워두세요. 접점일 때만 가능. 알겠지? 그리고 원점일 때만 가능. 원점이 아니면 식이 변해요. 알겠지? x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y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그래서 x제곱 y제곱이지? 그 x자리 하나에 a를 넣고 y자리 하나에 b를 넣으면 돼. 그럼 뭐가 돼? ax 플러스 by 이퀄 r제곱. 얘가 공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점을 A, B라고 놓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을 A, B라고 놓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M× 직선인 거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접점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접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디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x1, y1이라고 두면 두 번째 접점으로 그릴 수 있는 건 x1, x 플러스 y1, y 이퀄 r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이 되요라는 수직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시기 전에 일단 증명부터. 왜냐면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증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얘는 증명이 훨씬 더 좋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야. 기울기가 m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네모라고 얘기를 해서 이 네모만 찾으면 되죠. 중심이 얼마인데요? 0,0이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r이거든요.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바꿔줄게요. mx-y 플러스 네모 이퀄 0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게 되면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하면서 0 들어가고 0 들어가게 되면 네모만 남고 그 값이 r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네모는 절대값 네모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갖다 쓰시면 얘가 공식이 되는 거야. 됐어? 얘가 증명 방법이야.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요 접점이 A, B거든요. 그러면 중심과 접점을 이은 중심과 접점을 이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기울기를 따지면 여기가 0,0이 되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A분의 B가 돼요. 됐어요? 근데 접선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수직인 거거든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돼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런 거 배웠거든요. A, B를 지나면서 얘가 기울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Y는 기울기에다가 x-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b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얘 넘겨주면 ax 플러스 by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a, b가요 원위의 점이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가 돼요? r제곱 되는 거니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는 공식이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공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가지고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모두 다 총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걸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다고 했어. 그치?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y = mx 플러스 네모라고 해서 이 네모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다고 했어. 그치? 접점이 주어진다 했으니까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네모에다가 x-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으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놓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됐죠?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원점일 때가 거의 95%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컨셉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딱 하나 주의점이 있어요. 딱 하나.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4,2에서에 대한 접선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 일단 이 4,2라는 게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주면 돼. 성립하니? 안 하지. 그 원 밖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2,0이에요. 아니 2,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3이에요 라고 했어. 그럼 얘 대입하면 성립하니? 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쓰면 돼. 얘가 접선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접점이니까. 됐어? 성립한다라는 건 접점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접점 공식을 쓰시고 접점에 대한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도 이건 쓰여요. 위에 건 안 쓰여도. 알겠지?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y = m에다가 x-4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mx-y 4m 플러스 2 = 0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치? 뭘 하면 되는 거야? 중심 얼마? 0,0 0,0이 중심. 반지름 얼마야? 2. 이거 조심해야 돼. 4 아니야. 그럼 0,0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보면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0,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됐어요? 얘를 넘겨서 양변 제곱해주면 뭐가 돼? 16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m이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이 값은 4에다가 m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4가 없어지고 되니? 얘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2m제곱 마이너스 16m = 0이 되는 거니까 m의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0하고 또는 4로 역분시키면은 3분의 4가 될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2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y = 2라는 직선 하나와 3분의 4를 대입하게 되면은 y는 3분의 4에다가 x-4 플러스 2라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겠지. 이러면 되는 거야. 2개 나온다 했잖아. 됐어요? 잘 봐야 돼. 똑같이 갈 거야. 똑같이 갈 건데 점 하나를 이렇게 줬다면 두 번째 점은요 2,4예요. 됐죠?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봅시다. y = 뭐가 될 거냐면 m에다가 x-2에다가 플러스 4가 되죠. 됐죠? 이거는 내가 지울 거예요. 집에 가서 정리 따로 천천히 하세요. 알겠지?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8번째 끝이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정리합시다. mx-y-2m 플러스 4 = 0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중심 나와 있고요. 따라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요.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게 반지름 2가 됩니다라는 얘기야. 넘겨서 제곱해 주시게 되면요. 4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m이 되면서 플러스 16이 되고 얘 값은요. 4m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얘가 사라져 버려요. 따라서 m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요. 얼마나 나오냐면 4분의 3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이상하잖아. 왜? 얘는 이 원에 대입했는데 성립이 안 돼. 그럼 얘도 원 외부에 있는 점이야.
원 외부에서는 몇 개 존재한다고? 항상 2개 존재한다고 했잖아. 얘는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계산이 어떻게 했나? 아니. 그럴 땐 그려봐야 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이 2인 이러한 원이 돼. 여기서 얘기한 4,2는 4,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m의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값이 여기 m의 값이 3분의 4가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봐. 2,4는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야. 여기 2,4가 되면 이렇게 찾은 게 4분의 3인 거야. 근데 하나의 접선이 이런 접선이 돼버려. 뭐야? x 이퀄 2라는 접선이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좌표축의 평행하거든. 됐어? 따라서 이럴 경우에만 m의 값이 한 개밖에 등장하지 않는 거야. 딱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냐? 점이 좋았네? 외부에 한 점이네? 무조건 2개야. 2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m제곱이 사라지면 하나인데?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몰라도 어떠한 과정인지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어요. 됐죠? 볼게요. 잘 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586번. 586번. 586번 설봐. 거기에 다시 풀어볼 문제라고 적혀 있을 거야. 적혀 있지? 그지?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러지 말고. 뭐라 돼 있지, 거기에? 안 보여, 없어서 제가. 봐봐, 뭐라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3 이퀄 0.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치? 보여? 그럼 잘 봐. 이 값을 우리가 R이라고 놓으면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버린다? 됐어요? 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이야. 그럼 요 점을 지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점을 지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 접할 때가 되겠지. 이때가 반드시 최소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중심이 얼마야? 0,0이야. 직선 얼마야? 얘야. 거리 구해봐. 뭐가 돼? 루트 2분의 얼마가 돼? 3이 돼. 됐어? 얘가 뭐야? 반지름이야. 내가 구하고 있는 거 알지? 제곱이 되는 값이지? 제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9가 답이야. 지금 겁나 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연관져서 보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알고 있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원의 방정식이네? 왜? 우리 아까 첫 번째 있을 때 뭐 했어? 원에 대한 조건. 첫 번째 반지름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세 번째는 뭐야? x, y 항이 없네요. 얘는 직선인데 얘는 원이네. 그럼 접선일 때 있구나. 오케이? 이런 것까지를 보실 수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원의 방정식까지 어떻게든 이 방학 안에서 끝내려고 어떻게든 제가 안간힘을 쓴 겁니다. 미치겠지. 앞에 있는 게 갑자기 나오고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고 갑자기 중간에 있는 걸 왜 갑자기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고. 그래서 고등석 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잘 해놔서 나중에 다시 고등석 상을 반복하게 됐을 때, 그 반복이 언제냐면 이번 겨울이 될 거야. 반복이 됐을 때 앞에서 이거 원방 아닌가요?
라는 걸 네가 느껴야 돼. 그럼 지금 여기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거야. 아시겠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요거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은 거예요.